16일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사가요, 상생금융 방안을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내일입니다. 16일에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사가 상생금융 방안 마련 회의가 있어요. 이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16일에 열린다고. 자, 특징은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원책보다 조금 더 이런 소비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아마 지원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목소리들이 내일 회의에 분명히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경제학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자,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 소상공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A대 여기서 소개되는 교수님들은 저랑 한두 번쯤은 다 방송에서 다 하셨던, 같이 방송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잘 아는데, 아무튼 간에 그 A대 경제학계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제는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는 것은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대출 상품을 늘려주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파산 제도를 강화해서 부채를 해소해 주거나,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산 제도, 새 출발 기금도 있죠. 자, 그래서 개인 파산 제도, 신보기도 있어요. 이런 파산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부채를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 갖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생활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이 생활비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B대 경제학과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재정 투입 대신에 대출을 늘려 지원했던 여파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대출 총량이 너무 증가돼서 가계대출이 1,000조가 돌파되고, 이게 부메랑처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 투입하는 대신에 계속 대출을 늘려줬어요. 물론 초반에 재정 지출했습니다. 막 지원금도 줬어요. 재난지원금 다 줬는데, 이제는 대출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여파가 여기서부터 터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원 대상을 이제 자영업자, 그러니까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분께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이제는 지원 대상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업체에게는 이제 대안대출 해주는 거죠. 여기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대안대출 해갖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고통을 덜어주고, 정상화가 어려운 일부는 채무탕감. 그죠? 여기는 이제 정상화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도저히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뭐야? 그냥 채무탕감 해주는 겁니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A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B 경제학과 교수님의 이게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털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부채를 해소해 주거나, 그죠? 여기도 채무 조정, 탕감. 그래서 털어주는 역할.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 정의 아니면은 형평성 이런 거 봐서 안 돼, 이런 분도 꽤 많아요. 이거는 누군 털어주고 안 돼, 이러는데,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채무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정부 모든 정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항상 탕감 신보기에 가면은요, 여러분 워크아웃 제도 다 있잖아요. 그죠? 법원에서도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고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일단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재기가 안 되신 분들은 채무 조정을 해야지만 사회적 경도 건강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C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얘기했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이거죠. 그렇죠?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면 정말로 많은 똑같이 인하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등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했다가 부실 위험이 커졌다. 그렇죠. 이제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B대 교수님과 비슷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취업을 앞둔 청년이나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해. 그러니까 선별로 하는 거죠. 예,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처방을 내렸고요. 자, D대 경제학교 교수님은요, 그동안 정부가 출연을 제대로 안 했던 곳에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서민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찾아가는 곳이에요.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기술보증, 농림수산업 신용보증, 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어떤 출연기관에다가, 자금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원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처방들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왜 중요하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분명히 내일 회의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들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그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진단이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본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주요 신문사에 그 칼럼을 이제 씁니다. 근데 그 신문사에서 어떤 자유 주제예요. 아시겠지만은 부족하지만 저도 한 대학의 교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겸임 교수지만은 그래도 저도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뭐 제가 유튜브에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교수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신문사에서 저한테 이제는 교수 입장으로, 뭐 여정 입장이 아니라 이제 교수 입장으로 칼럼을 이제 의뢰했어요. 저한테 좀 써달래. 그래서 저는 그냥 듣자마자 저는 그냥 소상공인에 대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이젠 글은 안 썼어요. 이제는 곧 원고를 넘길 건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싶어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 데이터, 그 이론적 배경, 그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생각을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 여러분께서 응답해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칼럼을 쓸 겁니다. 현실적,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은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응답을 했대더라. 서베이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냐면, 양적 분석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될까요? 그 신뢰가성이 높아져요.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분석, 이 서베이 조사는요, 많은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구글 서베이가 굉장히 좋은 게, 자기가 로그인은 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해요. 쓸데없는 답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시려면은 댓글 다시려고 그러면 로그인하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서베이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신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차피 중복 체크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중복 체크 안 되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걸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참여하셔서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자, 내용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5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소상공인 정책,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정부 금융지원 확대. 이게 정책 대출 확대인 거죠. 두 번째, 은행권 금융지원. 현실적인 만기 연장과 상환여유. 왜 제가 현실적이라고 얘기했죠? 안 받아주잖아, 은행 가면. 말만 뭐 만기 연장 상환여유 한다 그러지만 막상 은행 가서 상담 받으면 그냥 상환하세요. 안 해주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죠. 외부인들은 몰라. 소상공인만 알지, 이런 게. 자, 정부 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유사한 지원금이에요. 한마디로 직접 지원금인 거죠. 자, 네 번째 경기 부양. 경기가 살아나야 뭔가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소상공인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경기가 살아나서, 아니, 매출만 나오고, 경기 부양만 돼서 돈만 잘 돌면, 잘 벌면, 대출을 왜 받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5번째, 매출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장사 실무 교육.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비결들,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판매 포함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뽑아놨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께서 어떻게 가느냐? 자, 이거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서베이 조사에 여러분께서 응답하시는지. 자, 제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보맨, 여기 모바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편하게 하기 쉽게. 자, 모바일에서 제 채널로 들어가세요. 터치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런 거 터치하시면 제 채널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밑에 내려가면 커뮤니티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뮤니티, 뭐 동영상, 쇼츠, 뭐 재생 목록 나오고 맨 끝에 가서 커뮤니티라고 있으면 이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2분 전에 올려놨는데 이미 다 응답하셨어. 이렇게 참 빠르셔 우리 여정가족님들. 좋습니다. 역시 그래야 우리 여정가족이죠.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려놨으니까 터치만 하시면 돼요. 터치만. 아마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 로그인은 여러분 그냥 그 유튜브 로그인입니다. 결국에는. 아무튼 오셔서 벌써 12명 투표하셨네. 자, 오셔서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2분 전에 올렸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부 금융지원 확대, 여기에 33%, 은행권 금융지원 33%. 와, 이렇게 응답을 이미 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저는 칼럼을 쓸 거고 신문사에 기고를 할 거고, 그게 그 기고가 아마 전국으로 하고, 그게 이제 또 위에 분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순서대로 이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내일 칼럼 쓸 겁니다. 내일 신문사에 기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그 즉시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해져야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공론장의 역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물론 능력 많이 부족하고,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늘 함께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함없는 모습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관장님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채널은요, 뭐 정치하는 얘기 그런 자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댓글 보니까 몇몇 분들이 뭐 정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 공론장이에요. 정말로. 특급 프리랜서 다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공론장입니다.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말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려고 계속적으로 해결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는 똘똘 뭉쳐야 돼요.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뭐 네 편 내 편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왜 자꾸 저를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정부 방송에 출연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부 방송 출연하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비판할 건 비판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그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할 거 따끔하게 얘기하고, 지난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할 거 따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기준에서 보면 할 말이 많잖아요, 사실. 말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한편에 서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 지금까지 그런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변하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에다가 서로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따뜻하게 챙겨줬으면 좋겠고, 우리 어차피 한 몸은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좀 잘 되고 같이 이겨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 해 주시고,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말고 우리구나, 이렇게 그런 소속감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정,
가족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시겠죠? 우린 뭉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외치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